작업 지시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작업 지시서는 음,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혹은 뭔가 이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 지시서 양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 어, 네, 어, 이런 보통은 이제 작업 지시서를 회사에서 쓰면 이런 다양한 이제 작업 지시서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동대문에 가면은 판매도 하고 있고, 뭐 작업 지시서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브랜드 이름, 네, 어딘가에 뭐 브랜드 이름, 저도 작업 지시서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이고, 어, 뭐 날짜, 발주 날짜, 뭐 사이즈별 스펙, 뭐 어딘가에 몇 센치, 뭐 어딘가에 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어디에 자수가 들어간다, 단추는 몇 미리짜리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표기가 돼 있고, 뭐 샘플을 만드는 거면 샘플 작업 지시서가 될 것이고, 본 작업이면은 뭐 메인 작업 지시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표기가 되고, 뭐 서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기록을 좀 잘 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대로 만들었느냐 라는, 사실상 약간의 이제 계약서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업 지서를 이렇게 전달을 했고 이대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뭐 수정된 부분, 그리고 샘플 했을 때 본 작업 했을 때 내용이 달라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정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기록을 해 놓는 편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의류 봉제와 관련된 작업 지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인쇄업체, 그러니까 나염업체죠. 나염업체들에도 작업 지시서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 사실상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림 파일에 대한 디자인 파일이죠. 디자인 파일에 대한 그 원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이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파일로 전달이 되고, 파일도 가급적이면 이제 뭐 AI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를 명확하게 전달이 되려면 작업 지시서 형태도 좋지만, 대부분 작업 지시서에 이렇게 설명들이 많다 보니까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업체들은 이거를 다 읽고 진행을 하기에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봉제처럼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심해야 되니까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데, 어, 옷을 한 벌 만들어 놓으면 옷에다가 이제 수정 사항이나 뭐 줄이는 부분, 키워야 하는 부분들을 다 해놓고 그 옷을 보고 만드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작업 지서는 사실상 서로가 알고 있고 약속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업 지서를 사실상 이렇게 양식에 맞게 만들어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양이 많고 책임져야 할 금액이 커지면 그게 맞지만, 사실상 조금 이제 간소화해서 작업 지서를 넘기기도 하니까 그 간소화되는 작업 지서에 대한 내용을 또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전공자라던가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배우면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지 않으면, 일적으로 이제 업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또 익숙지 않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업 지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툴은 일러스트레이터 툴이고, 여기에 일단 업체명을 적습니다.
업체명. 뭐 간단한 양식이니까요. 뭐 저희는 이제 스펙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연락처. 왜냐하면 이걸 봤을 때 이 업체에다가 연락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는 겁니다. 그리고 발주 일자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걸 발주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죠. 발주 일자 2025년, 06년, 06월 뭐 임의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품번이나 작업명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요 오른쪽에 스포츠라는 거를 가상의 디자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스포츠 로고 티셔츠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키워서 보기 좋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와 컨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제가 이제 작업해야 되는 티셔츠의 색깔,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티셔츠에 무슨 색으로 인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 티셔츠 다른 색깔이 들어가면 다른 색깔도 이제 같이 얹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쇄 업체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 디자인 파일이 있지만 디자인 파일에 대해서 실제 크기를 잡아주는 게 좋고,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 크기로 잡았다고 하면은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 백그라운드에 얹으니까 이게 지금 안 보이게 됐죠. 그래서 종이를 흰색으로 두지 않고 얘를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요게 실제 디자인 파일이다. 왼가슴 실제 디자인 파일 실제 크기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가로 7.5cm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주면 좋겠죠. 표기를 해주면 좋고, 작업 지서를 만드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쨌든 파일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목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왼가슴에 얹어서 실제 목업을 한 것처럼 크기를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7.5cm 정도면은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티셔츠에 이렇게 적으면, 자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줘야 되겠죠. 완성 티셔츠 검정색. 이거는 다 가상으로 적는 겁니다. 열자 미디엄 열자 라지 5장 엑스라지 5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길 거고, 이게 총 수량이 이 정도니까 총 30장 이렇게 적을게요. 적고, 여기는 이게 티셔츠가 검정색이고 얹어져야 되는 글씨 덩어리는 이제 흰색이니까 이렇게 적고, 여기에 또 이제 간단히 표기를 해야 되겠죠. 왼가슴 1도 인쇄 색상 흰색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렇게 정도 하면은 파일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업체에다가 전달을 하면 티셔츠와 함께 전달을 하면 이걸 찍어주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어느 위치에 티셔츠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요거를 이제 기록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가슴에 있지만 왼가슴에 대충 찍어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업체들은 이게 왼가슴에서 좀 이렇게 위로가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잠깐 보면은 음, 네. 사람이 입었다고 쳐볼게요. 사람이 입었다고 쳐보고, 자, 입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 정도 로고를 찍는다 하면 여기 왼쪽 가슴 요 정도에 놓습니다. 요 정도에 놓고, 근데 이제 뭐 크기가 좀 커진다거나 뭐 이런 로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가슴에 요런 정도 겨드랑이 선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단 부분은 겨드랑이보다 위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의 형태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는 조금 더 가까이 붙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네.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지금 티셔츠 상에서 어디에 놓으면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티셔츠 상에서 어디에 오면 될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몸 크기로 보면은 얘도 좀 올라가야 될 수 있겠네요. 네. 통상적으로 하는 위치를 말씀드려 보면은 요 부분을 면목점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면목점인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지점, 이렇게 내려온 지점이 디자인의 중심에 오도록 해서 여기를 보통은 19에서 21cm 정도를 놓으면 왼가슴에 오는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는 티셔츠 전체를 놓고 여기서부터 길이를 재서 여기다가 딱 놓을 수 있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이를 놓고 요 위치를 잡아가지고 잴 수 있는, 티셔츠 전체를 그냥 놓고 여기다가 딱 정확한 길이를 재서 할 수 있는 전사 업체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재단물 앞판 재단물만 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몇 센치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작업 지시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쇄를 재단물, 그러니까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인쇄를 맡기는 쪽은, 혹은 전사를 좀 위주로 하는 분들은 이거를 요렇게 작업 지시를 던져요. 네. 근데 보통 티셔츠 완성 티셔츠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렇게 던져주면 안 됩니다. 요렇게 던져주면 안 되고, 자, 티셔츠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 있죠. 여기 시보리죠. 시보리 아래쪽에서부터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목
요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왜냐하면 완성 티셔츠에다가 인쇄를 하는 곳은 대부분 네, 사실 이것도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네, 요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글씨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런 거.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완성 티셔츠 인쇄를 하는 곳은 이 티셔츠를 인쇄를 하는 판에다가 그대로 입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판이 있고 판에다가 이렇게 끼게 됩니다. 끼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티셔츠가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센치 아래. 그리고 어차피 중심을 맞춰서 끼기 때문에 판을 미리 걸어 놓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센치 떨어진 곳에 균일하게 계속 가게 됩니다. 티셔츠를 똑같이 껴준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보리를 왜 포함하지 않냐면 대부분 시보리를 여기에 봉제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 티셔츠를 끼는 팔레트 부분과 판 사이에 돌출되는 그 경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꺾어 내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요. 뭐 이거를 포함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대신 길이를 정확하게 주는 게 좋죠. 만약에 포함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몇 센치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눈으로 봤을 때 서로가 이제 혼동이 없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작업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해주면 되고 뭐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요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인쇄는 다 가능합니다. 인쇄는 다 가능하고 간혹 이제 문제가 생기는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 디자인을 했어요. 네, 했고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자 요렇게 작업을 넘기면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지금 요렇게 잡으면 여기가 지금 글씨입니다. 글씨다 보니까 요게 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아웃라인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 상태면은 글씨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면은 이거는 어디 가도 이 형태가 됩니다. 네. 어디에서든 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깔려 있던 폰트가 다른 업체로 갔을 때 글씨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데 보냈더니 갑자기 글씨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뀔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터무니없이 바뀌진 않겠지만 문제는 애플에서 만드는 맥이랑 뭐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같은 이름의 폰트여도 맥용이랑 윈도우용이랑 폰트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같은 디자인으로 서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얘를 다 깨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요거는 지금 글씨를 해가지고 스트로크를 준 거예요. 스트로크를. 근데 문제가 이거는 글씨도 깨야 되지만 요 라인도 사실상
깨줘야 돼요. 왜냐하면 라인이 그대로 가면 제가 실제 크기의 데이터를 잡지 않고 만약에 다른 곳에 보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잡아놓은 게 예를 들어서 이게 확대를 했지만 확대를 해놓은 파일이지만 예, 실제로 크기를 잡아놓은 게 뭐 예를 들어 3cm다. 그런데 인쇄를 파일 상에서 3cm예요. 파일 상에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파일에서 제가 잡아놓은 크기가 3cm였고 실제 인쇄해야 되는 게 7cm야. 그러면 이제 요 파일을 가지고 업체에서 늘려야 되겠죠. 2배 정도. 2배 정도 늘렸어요. 늘렸더니 라인 두께가 변하지 않죠. 라인 두께가 1포인트 1포인트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봤을 때 크기는 커졌는데 라인은 똑같이 가요. 그러면 선은 실제로 얇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자 얘를 다 깨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 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글씨는 깼지만 보시면은 이게 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라인도 제가 형태로 변형을 할 거예요. 네, 변형했습니다. 지금 요렇게 이게 지금 선이 아니라 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이 크기로 만들어 볼게요. 자 거의 비슷해졌죠. 조금 작습니다. 근데 그래도 선 두께를 보면 명확하게 다르죠. 네. 그래서 얘를 실제 크기로 보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글씨가 안 깨졌다 그러면은 글씨를 깨주는 게 좋고, 글씨를 깼는데 여기에 라인이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맞춰서 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를 라인이 아니라 요런 라인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으로 바꿔주는 거를 해야 됩니다. 네, 면으로 바꿔주는 걸 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야지만 데이터에 변형이 안 생깁니다. 네,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디자인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 디자인을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자, 왜 이러지? 자, 얘가 지금 눈으로 볼 때 분명히 검은색 티셔츠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티셔츠의 색깔이어야 돼요. 자, 요 검은색 부분은 분명히 티셔츠의 색깔이어야 됩니다. 1도기 때문에. 근데 요 바깥에 요 부분과 글씨 안쪽에 요 흰색은 그거죠. 잉크죠, 잉크. 네. 그래서 문제가 얘를 요런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인쇄 업체에다가 맡기면은 이거는 2도로 인쇄해야 돼.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2도 인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실크 인쇄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상당히 인쇄에 대해서 뭔가 이해도가 있어서 안전하고
디자인에 손상이 안 가도록 제한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이 1도짜리를 2도로 인쇄하라고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눈으로 볼 때, 모니터로 볼 때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디자인이긴 해요. 근데 실크 스크린으로 할 때, 뭔가 이런 잉크 덩어리를 스퀴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밉니다. 판이 짜져 있는 판에다가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게 되는데, 근데 밀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여기 흰색 부분은 잉크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판으로 보면은 요 흰색 부분이 뚫려 있는 부분이고, 여기 S자의 검은색 부분이 버텨야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스퀴징이라는 거를 해서 잉크를 찍어 보면 찍어보면 스퀴징을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어느 방향에서 하든 여기가 잉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여기도 잉크예요. 여기도 잉크고 여기도 잉크다 보니까 찍으면은 요 검은색 부분은 티셔츠예요. 그러면 얇은 종이가 여기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요 부분은 잉크, 요 부분도 잉크예요. 그러면은 잉크들이 어떤 힘과 압력에 의해서 찍히고 여기도 찍혀요. 그러면 여기 얇은 종이가 분명히 버텨야 되겠죠. 근데 잉크들이 압력에 의해서 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힘을 받게 돼요. 밀려서 잉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선들이, 잠시만요. 이 버텨야 하는 선들이 에이? 뭐지? 아하. 잠시.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여기서부터 찍어야 되고 여기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거는 실제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크기는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잉크가 치고 들어오고 여기서 잉크가 치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종이가 버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잉크가 밀고 들어오니까 버티는 선은 이렇게 얇아지는 거예요. 얇아져서, 문제는 얇아져서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뭐 찌글찌글해진다거나 아니면 진짜 덮여서 이렇게 돼요. 하얗게 그냥 돼버려요. 흔적만.
흔적만 이렇게 남던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는 모니터상으로 보기에 그냥 흔적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치고 치고 들어와서 얇아지기 때문에 흔적이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P라는 흔적이라도 이렇게 보이면 뭐 디자인적으로 이걸 의도해서 진행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나중에 보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냥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흔적만 살짝 남아있고 이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하얀색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게 그래픽적으로 요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려면 이거는 흰색을 찍어주고 그 위에 티셔츠 색깔인 검은색을 찍어주는 게 디자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도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다른 곳에 이제 인쇄를 맡길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뭐 1도 인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맡기려고 했더니 2도 작업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는 작업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2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실크 스크린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라인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든가 뭐 이거는 이제 경험의 문제겠죠. 경험을 하면은 사장님 뭐 라인을 조금 더 키워서 나올 수 있도록 좀 1도로 작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면은 알아서 이제 라인을 조금 더 키워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디자인상에서 이제 훼손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검은색 티셔츠에 흰색을 찍어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종이는 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색깔도 들어가고 이런 색깔도 들어가고 뭐 이런 색깔도 들어간다. 내지는 뭐 이런 색깔이 여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하얀색 종이에다가 핑크색, 보라색, 이런 색. 근데 사실 이렇게 찍진 않죠. 이거를 이제 CMYK라는 사색을 사용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CMYK K라는 사색 인쇄를 해가지고 이런 색깔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흰색 종이에다 찍기 때문에 CMYK 인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버려요. 이렇게 커팅을 하고 나면은 왜 책 옆을 보면은 책 옆 부분은 흰색이잖아요. 그게 이제 흰 종이에다 인쇄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색깔로 드러나는데 옷의 인쇄는 좀 다릅니다. 옷의 인쇄는 보면 요런 검은색 티셔츠도 있고 뭐 빨간색 티셔츠의 색깔들이 다양하죠. 거기에다가 이런 흰색이나 어떤 색깔이 드러나게 인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색깔에 이걸 찍게 되면 실제로 이거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이런 완전 백색이 아니라 약간 이런 좀 스며든 느낌의 색깔이 된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봤을 때 흰색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스며들어서 흰색이 아니게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찍어요. 한 번 더 빡 흰색을 찍고 나서 그 위에 한 번 더 빡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1도 인쇄를 하지만 이거를 검은색 티셔츠에는 2번 작업을 해야 돼서 2번 찍어야 돼서 티셔츠 인쇄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이다. 그러면 흰색을 2번 찍으면 글씨가 가려지고 가려져서 아예 그냥 하얀 덩어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흰색을 찍고 그 위에 검은색을 따로 하나 찍어가지고 2도 작업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또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뭐 아니면 이제
작업을 맡기면서 상담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작업비가 1도로 될지 1도에서 조금 추가된 금액을 낼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얘기해 봐야 되고, 분명히 검은색 티셔츠에 흰색으로 찍는다거나 연한색,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 이런 걸 찍게 되면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 2번 작업할 거냐? 아니면은 한 번에 찍어줄까? 뭐 그거를 물어보지 않는 곳은 그냥 작업을 하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번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좀 스며들어서 색이 좀 죽어 있는, 조금 색이 옷에 의해서 옷의 색깔이 조금 비쳐 나오는 그런 상태로 이제 제품을 받으시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작업 지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실크 인쇄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나중에 그 인쇄되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